제머 모델 버케별레리 확장 전략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머 사전학습 모델에 SNSC 오디오 토큰을 추가하여 음성 합성 능력을 갖춘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퀴즈 8개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프릴레인드 LLM 선택부터 시작해서 기존 버케별레리 분석, SNSC 스페셜 토컨즈 추가, 12,288개 SNSC 토컨즈 추가, 모델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새로운 토큰 초기화 전략, 실전 팁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로 복습하기까지 총 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프릴레인드 LLM 선택입니다. 제머 -3에서 270m과 이 B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70m 모델은 빠른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하며 16GB GPU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이 B 모델은 프로덕션 품질을 제공하지만 24GB 이상의 GPU가 권장됩니다. 추천 전략은 270m로 먼저 검증한 후 이 B로 스케일업하는 것입니다. 모델 선택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보면 270m는 몇 시간이면 되지만 이 B는 며칠이 걸립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270m의 16GB, B가 24GB 이상 필요합니다. 품질 차이도 중요한데 270m는 개념 검증용이고 이 B는 프로덕션 서비스용입니다.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코드로 제머 모델을 로드해 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오토마델 퍼코절렐램과 오토 토커나이저를 임포어트하고 마델 네임을 설정합니다. 빠른 실험용으로는 제머 -3에서 270m를 선택하고 프로덕션용으로는 제머 -2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저와 모델을 로드할 때 토어치드 타입을 오토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여 메모리를 절약하고 디바이스 맵을 오토로 설정하면 사용 가능한 GPU에 모델을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파라미터 수와 버케별레리 크기를 출력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버케별레리 분석입니다. 토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현재 토큰 개수를 파악하면 약 25만 6천 개 정도입니다. 특수 토큰인 바스, 이아스, 패드 등을 확인하고 새 토큰을 추가할 안전한 아이디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버케별레리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기존 토큰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토큰 아이디가 충돌하면 모델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특수 토큰을 덮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 분석을 통해 안전한 확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버케별레리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 토커나이저를 로드하고 len 함수로 현재 버케별레리 크기를 확인합니다. 보케브 사이즈에서 1을 빼면 모델 최대 토큰 아이디를 알 수 있습니다. 올 스페셜 토컨즈와 올 스페셜 IDS를 사용해서 특수 토큰 목록을 추출합니다. 포루프로 각 특수 토큰과 아이디를 출력하고 패드 토컨, 바스 토컨, 이아스 토컨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 단계에서 SNSC 토큰을 추가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세 번째로 SNSC 스페셜 토컨즈 추가입니다. 오디오 구간을 표시하기 위한 경계 토큰이 필요합니다. 오디오 스타트는 오디오 시작 마커이고 오디오 엔드는 오디오 종료 마커입니다. 이 두 토큰으로 텍스트와 오디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 토큰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델이 오디오 구간을 명확히 인식하고 텍스트와 다른 처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안정성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스페셜 토컨즈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토크나이저를 로드하고 원본 버케별레리 크기를 저장합니다. 스페셜 토컨즈 딕트 딕셔너리를 만들어 어디셔널 스페셜 토컨즈 키에 오디오 스타트와 오디오 엔드를 리스트로 넣습니다. add 스페셜 토컨즈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버케별레리 끝부분에 토큰이 추가되고 충돌을 방지합니다. convert tokens to IDS로 새 토큰의 아이디를 확인하면
보통 원본 크기가 25만 6천이었다면 오디오 스타트는 25만 6천, 오디오 엔드는 25만 6천일의 아이디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12,288개 SNSC 토컨즈 추가입니다. 3레이어즈의 4096 코즈즈씩 구성됩니다. 레이어 0은 전체 윤곽인 코어스를 담당하고 레이어 1은 중간 디테일인 미드를, 레이어 2는 세밀한 디테일인 파인을 담당합니다. 계층 구조로 나누면 모델이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오디오 표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품질 음성 합성을 위한 구조입니다. 각 레이어는 4096개의 코드북을 가지므로 총 3 곱하기 4096은 12,288개 토큰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학습을 통해 음성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SNLC 토컨즈를 생성하고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넘버 레이어즈를 3, 넘버 코즈즈를 4096으로 설정합니다. 이중 반복문으로 모든 조합을 생성하는데 외부 루프는 레이어 0, 1, 2를 순회하고 내부 루프는 각 레이어의 코드 0부터 4095까지를 순회합니다. F스트링을 사용해서 스낵 레이어 코드 형태로 토큰을 만들어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낵 0 언더라인 사인 0, 스낵 0 언더라인 사인 1부터 스낵 2 언더라인 사인 4095까지 총 12,288개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토큰 리스트를 add 토컨즈 메서드로 한 번에 추가하면 최종 버케뷸러리 크기는 약 26만 8,290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모델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입니다. 새 토큰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크나이저와 모델의 버케뷸러리 크기 일치가 필수입니다. 입력 임베딩과 출력 임베딩을 모두 확장해야 하며 불일치 시 즉시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임베딩 리사이징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안전한 모델 확장을 위해 기존 토큰의 임베딩 값을 보존하고 새 토큰용 공간을 추가하며 모델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베딩 레이어를 확장하는 코드입니다. 오토마델 퍼코절렐렘으로 모델을 로드하고 get import 임베딩즈와 웨이드 쉐입으로 리사이징 전 크기를 확인합니다. 리사이즈 토컨 임베딩즈 메서드에 토크나이저의 길이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임베딩 레이어가 확장됩니다. 리사이징 후 입력 임베딩과 출력 임베딩 크기를 출력하고 어서트문으로 크기가 토크나이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안전하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로운 토큰 초기화 전략입니다. 학습 안정성을 위한 초기화가 중요합니다. 랜덤 초기화는 기본 방식이지만 학습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존 평균값을 사용하면 빠른 수렴과 안정적 학습이 가능하고 작은 노이즈를 추가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학습 품질과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초기화로 수렴 속도가 향상되고 안정적인 그레디언트 흐름이 보장되며 최종 오디오 품질도 개선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머 -3에서 270m 모델과 EB 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270m로 빠르게 검증하고 EB로 스케일업하는 전략. 두 번, 270m는 16GB GPU에서 작동하지만 EB는 24GB 이상 권장. 세 번, 270m과 EB 모두 동일한 버케뷸러리 크기를 가짐. 네 번, 모델 크기가 클수록 무조건 좋으므로 항상 EB를 선택해야 함.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모델 크기가 클수록 무조건 좋으므로 항상 EB를 선택해야 함이 틀린 설명입니다. 큰 모델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며 학습 시간, 컴퓨팅 자원, 서비스 배포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70m는 빠른 실험과 개념 검증용으로 EB는 프로덕션 품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토어치드 타입과 디바이스 매프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토어치드 타입은 GPU 메모리 배치를, 디바이스 매프는 데이터 타입을 자동 선택함.
2번, 둘 다 모델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 3번, 토어치드 타입은 최적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여 메모리 절약, 디바이스 맵은 사용 가능한 GPU에 모델을 자동 배치함. 4번, 토어치드 타입은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디바이스 맵은 CPU와 GPU 간 데이터 전송을 관리함.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토어치드 타입은 최적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여 메모리 절약, 디바이스 맵은 사용 가능한 GPU에 모델을 자동 배치함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토어치드 타입을 오토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데이터 타입, 보통 플로트 16 또는 부플로트 16을 선택하여 메모리를 절약하는 기능이며, 디바이스 맵을 오토로 설정하면 사용 가능한 GPU에 모델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파라미터는 메모리 효율성과 자동화된 리소스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TTS 모델 개발을 위해 제머 모델에 SNSC 오디오 토큰을 추가할 때 왜 기존 버케벌레리 크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한 번, SNSC 토큰 수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 버케벌레리 크기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2번, 12,000개 이상의 SNRC 토큰을 추가할 기준점을 설정하고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작업의 출발점이 되므로. 3번, 모델의 파라미터 수와 버케벌레리 크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4번, 버케벌레리 크기가 25만 6천 개 미만이면 SNRC 토큰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2,000개 이상의 SNRC 토큰을 추가할 기준점을 설정하고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작업의 출발점이 되므로가 맞습니다. 기존 버케벌레리 크기 약 25만 6천 개를 확인하는 것은 12,000개 이상의 SNRC 오디오 토큰을 추가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후 임베딩 레이어를 리사이징하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델 확장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머 -3에서 270m 모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EB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의 장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270m 모델에 학습된 가중치를 EB 모델에 직접 전이학습할 수 있어 학습 시간을 50% 단축. 2번, 270m로 빠른 이터레이션과 개념 검증을 수행한 후 검증된 접근법을 EB로 스케일업하여 프로덕션 품질 달성. 3번, 270m과 EB의 버케벌레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토크나이저 재학습 없이 바로 전환 가능. 4번, 270m 모델에서 발견된 버그를 EB에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디버깅 파이프라인 구축. 정답은 2번입니다. 270m로 빠른 이터레이션과 개념 검증을 수행한 후 검증된 접근법을 EB로 스케일업하여 프로덕션 품질 달성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270m 모델로 몇 시간 만에 첫 결과를 보고 빠르게 검증한 후 검증된 접근법을 EB 모델로 스케일업하여 프로덕션 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높은 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모델 선택과 그 이유는? 스타트업에서 48시간 내에 TTS 기능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후 2주간 품질을 개선하여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GPU 예산은 제한적이며 현재 엔비디아 RTX 4924GB 일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번, 처음부터 EB 모델로 시작. 2번, 270m로 48시간 검증 후 EB로 전환. 3번, 270m만 사용. 4번, EB와 270m를 동시에 앙상블. 정답은 2번입니다. 270m로 48시간 검증 후 EB로 전환, 빠른 검증과 점진적 품질 향상이 가능한 선택입니다. 270m로 빠르게 검증하고 EB로 스케일업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합니다. RTX 4924GB는 EB 모델 학습에 충분하므로 메모리 제약은 문제가 아닙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270m의 빠른 이터레이션이 필수적이며 이후 2주간 EB 모델로 학습하여 베타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덕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제모 모델에 SNRC 토큰을 추가하여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할 때 총 몇 개의 토큰이 추가되며 그 구성은? 한 번, 4096개의 오디오 코드 토큰만 추가. 두 번, 12,288개와 2개의 스페셜 토큰즈. 세 번, 25만 6천 개의 기존 버케별레리에 12,288개를 단순 추가하여 총 26만 8,288개. 네 번, 각 레이어마다 4,096개씩 총 12,288개. 스페셜 토큰즈는 기존 버케별레리에 포함. 정답은 2번입니다. 12,288개와 2개의 스페셜 토큰즈가 추가됩니다. SNRC는 3개 레이어로 구성되며 각 레이어는 4,096개의 코드를 가지므로 총 12,288개의 오디오 토큰이 필요하고 여기에 오디오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2개의 스페셜 토큰즈, 오디오 스타트와 오디오 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12,290개의 새로운 토큰이 기존 버케별레리에 추가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버케별레리 확장 후 모델 임베딩 레이어를 리사이징해야 하는 이유와 새로운 토큰 초기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임베딩 레이어 크기가 버케별레리 크기와 일치해야 하며 새 토큰은 기존 텍스트 토큰과 다른 머델러티이므로 특별한 초기화 전략 필요. 두 번, GPU 메모리 최적화를 위해 임베딩 레이어를 압축하고 새 토큰은 제로 이니셜러제이션으로 충분. 세 번, 모델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임베딩 레이어를 줄이고 새 토큰은 랜덤 초기화. 네 번, 기존 토큰의 임베딩 값을 보존하기 위해 레이어 전체를 재학습하고 새 토큰은 기존 평균값 사용. 정답은 한 번입니다. 임베딩 레이어 크기가 버케별레리 크기와 일치해야 하며 새 토큰은 기존 텍스트 토큰과 다른 머델러티이므로 특별한 초기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베딩 레이어는 각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버케별레리에만 2,290개의 토큰이 추가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레이어의 크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SNRC 오디오 토큰은 기존 텍스트 토큰과는 완전히 다른 머델러티, 즉 음성을 표현하므로 특별한 초기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습 안정성과 수렴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모델의 파라미터 수와 버케별레리 크기를 출력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모델 학습 시 필요한 GPU 메모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두 번, 270m과 이 B모델의 성능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세 번, SNRC 토큰 추가 전 기준점 확인 및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작업의 출발점 설정. 네 번,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가 모델을 올바르게 로드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SNRC 토큰 추가 전 기준점 확인 및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작업의 출발점 설정이 가장 적절한 이유입니다. 파라미터 수는 모델 크기를 확인하고 270m은 약 2억 7천만, 이 B는 약 20억이며 버케별레리 크기 약 25만 6천 개는 SNRC 토큰을 추가하기 전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후 12,290개의 토큰을 추가하고 임베딩 레이어를 리사이징할 때 이 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제모 모델 버케별레리 확장 전략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프릴레인드 LLM 선택부터 시작해서 기존 버케별레리 분석, SNRC 토큰 추가, 임베딩 레이어 리사이징, 그리고 초기화 전략까지 모든 단계를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제모 모델을 멀티모달 TTS 모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